이 모든 것은 조명섭 가수와 그 주변에서 판단할 일이죠. 오늘 이 영상 이야기는 조명섭 가수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동료 작가들에게도 활동 아이디어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창작 아이디어를 삶의 포인트로 나누고자 하는 라이프 포인트 손작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실 수 있죠. 예컨대 조명섭 가수 팬이라면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대가로 조명섭 가수에게 직접 월 10,000원씩을 후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명섭 가수에게 더욱더 활발하게 좋은 창작을 격려하는 의미와 정성으로 후원하는 것인데요. 그럼 조명섭 가수는 안정된 상황에서 좋은 노래를 만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겠죠. 정성으로 응원한 팬들은 자신도 창작에 동참했다는 생각에서 더욱 보람을 느끼며 행복할 것이고요. 조명섭 가수 팬뿐만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의 팬이라도 창작에 동참한다면 팬으로서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것이 바로 인터넷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이 말을 애써 풀면 창작 경제라고나 할까요? 제3의 물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이제 활짝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명쾌한 결제 시스템이 개발되어 제3의 물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3의 물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멈추지 않고 흐르는 세상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뭔가 불합리한 현실에 관한 개선이라는 점입니다. 그간 음악과 미술, 문학 등 각 장르에서 창작자들은 수없이 많은 콘텐츠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들은 각종 플랫폼, 즉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공간을 채워왔지요. 이 플랫폼들은 이 콘텐츠들로 인해 네트워크 확산을 했고 그로 인해 거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이 배분되지 않았어요. 크리에이터들을 수익의 도구로만 활용한 것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플랫폼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덕에 콘텐츠를 발표했고 그렇게 해서 나름의 유명세를 얻지 않았는가? 소비자들도 쉽게 정보를 얻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 플랫폼이 크리에이터와 유저로 인해 거대 공룡이 되었습니다. 수익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른 것이죠. 예컨대 페이스북의 지난 1분기 매출이 한화로 약 21조 6,700억 원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코리아도 지난해 매출이 442억 원이 했다고 해요. 이 돈은 다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게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모이니 광고가 생성되고 그로 인해 큰 수익이 발생된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거대 수익이 생길 때까지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으로 인해 유명세 좀 탔다고 노력과 소모 비용은 온전히 감수해야만 할까요? 그런데 플랫폼의 거대화가 콘텐츠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고가 붙으려면 대중에게 인기가 많아야 하니 플랫폼 운영 알고리즘이 대중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고르게 된 것입니다. 양질의 내용보다는 인기를 쫓는 얄팍하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판을 치게 되었죠. 힘이 집중되거나 거대해지면 항상 그 대항마를 부르는 것이 세상사 이치입니다. 자연과 세상이 분산하고 견제하니까요. 탈중앙화라는 멋진 명분으로 블록체인이 생겨난 원리가 거기에 있고 기축통화로서 힘을 자랑하는 달러 때문에 생겨난 것이 비트코인이니까요. 즉 플랫폼들의 일방통행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지금을 미디어 산업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터넷 제3의 물결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첫 번째 물결이 인터넷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땐 온라인에서 아무도 돈을 벌거나 쓰지 않았죠. 사람들만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이 가서 두 번째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 광고가 몰렸고 광고가 몰리니 수익이 발생했어요. 광고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수익 구조가 생겨났지요. 그런데 거기서 공정한 분배가 생기지 않자 세 번째 물결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크리에이터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또 창작으로 다시 연결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창출된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공감을 받게 된 것은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들이 공로가 큽니다. 예컨대 조명섭 가수를 후원하는 팬들이 가수에게 직접 자유롭게 후원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체계를 장착한 디지털 관리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쯤 되면 팬들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인해 가수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정된 수익이 생기니 소속사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고 케어에 여유가 생겨 또 다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후원 급수에 따라 능력을 가진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창작과 이벤트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 의견일 뿐입니다. 조명섭 가수와 그 주변에서 그를 돕는 분들이 판단할 일이죠. 저도 때가 되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니 저를 후원하는 분들이 생길지 또는 생겨도 아주 적은 숫자일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제 나름 제게 펀딩하는 분들에게 독점적인 보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개인을 위한 영상으로 보답할 수도 있고 또 작품, 그러니까 소장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즐겁고 다양한 창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 이벤트를 함께 기획해 보는 것도 재밌겠지요. 언젠가 제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시작하면 꼭 제게도 마음이 담긴 후원 동참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오직 전업작가로 살아온 만큼 아티스트들의 작은 소망을 압니다. 작가들의 희망은 화려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저 안정된 작품 창작 환경이죠. 따라서 오늘 이 영상 이야기는 조명섭 가수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동료 작가들에게도 향후 활동 아이디어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술가들이 활동할 플랫폼 패트리온이 2013년에 생겼으니까요. 창작자들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탄생한 패트리온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신 아티스트에게 오는 후원의 5%만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로 유명한 제페토나 러블렉스 등 몇 개의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새로운 플랫폼에 뺏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크리에이터들이 없으면 결국 사용자들도 플랫폼에서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때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크리에이터들의 몫입니다. 때맞춰 최근에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NFT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것은 플랫폼의 중개 영향력을 줄이는, 즉 아티스트와 사용자 사이의 직접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인데요. 그 덕분에 크리에이터와 팬이 디지털
자산을 공유할 수 있으니 더 멋진 직접 수익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제 활동 방향과 신기술과 새로운 흐름을 조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찾고 공부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것은 대략적이고 또한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티스트마다 각자 자기에게 알맞는 나름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티스트들에게 언택트 시대는 분명 위기지만 또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창작에 열중한다면 그에 알맞은 신기술들이 속속 뒤를 받쳐주니 행운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여깁시다. 그냥 해. 이 말이 제 채널의 부제이지만 저 또한 그냥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라서 그냥 함부로 할까요? 그러므로 그냥 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될 때 비로소 그냥 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해를 외치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과 지인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건강하심을 빕니다. 이상 예술창작 모티프로 삶의 포인트를 찾아보는 라이프 포인트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